등동 수동은요. 이게 자, 우리 먼저 이거부터 좀 해봅시다. 먼저 한국어로요. 한국어하고 영어하고를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 한국어의 동사를 쓰면 동사의 기본형을 쓰면 우리말은 원형이라고 하지 않고 기본형이라고 하죠. 그냥 영어랑 안 헷갈리게 동사 원형이라고 해볼까요? 동사 원형을 쓰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능동이 되죠.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동사 원형을 쓰면 동사를 쓰면 무조건 능동이에요. 무조건 능동이에요. 근데 이 능동을 한국말은 조사가 아니죠. 그걸 보조사라고 그러나 이익일이 우구추를 붙여서 제가 학교 다닐 적이랑 요즘이랑 국어 문법 용어가 많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얘를 뭘 만들기도 하냐면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을 만들기도 하고 피동 접사를 붙여서 피동을 만들기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게요. 능동, 수동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영어에서 상대 개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사동과 피동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뭘 많이 착각하냐면 우리말 문법하고 헷갈려서 영어의 능동과 수동이 우리말의 사동과 피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그냥 착각이에요. 근데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도 동사 원형을 쓰면 이 동사 원형을 쓰는 순간 얘는 100% 뭐가 된다고요? 얘는 100% 능동이 되는 거예요. 능동이 되는데 이 능동이 잠깐만요. 또 분필이 이상하다. 자, 이 능동이요. 능동이 동사 원형을 쓰면 능동이 되는데 이 능동을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사동과 피동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영어는 이 사동에 해당되는 말을 좀 이따가 다시 지워가면서 쓸게요. 이 능동은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피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얘를 수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걸 만들 때 우리말은 사동, 피동, 공이 뭘 붙이냐면 이 길이 우구추 같은 말들을 붙여서 사동, 피동을 만들지만 영어는 사동을 만들 때 뭘 이용하냐면 사역동사라는 놈을 이용해서 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의 사동 접사하고 같은 건 영어에는 없어요. 얘는 광이라는 말 알죠? 넓게 잡았을 때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을 능동에다가 사역동사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수동을 만들 때는 영어는 어떻게 만들죠? 수동은 이 능동의 동사를 뭘로 만들어서 be, ed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수동태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모든 예를 들어 동사 하나를 써봅시다. 먹다라는 동사를 쓰면 지금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아래쪽에 영어 쓸 거예요. 먹다라는 말을 쓰면 얘 사동을 만들 수 있죠. 뭐라고 만들면 되죠? 사동을 만들 때 뭐 붙이면 되죠? 먹이다라는 말을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피동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먹히다라는 말을 만들면 되는 거군요. 근데 얘가 영어는요 eat라는 동사를 쓰면 얘는 사역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make 같은 말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니까 먹게 하다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ake somebody 쓰고 그 다음에 eat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 의미가 우리말에 뭐가 되는 거냐면 먹이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먹히다라는 말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be eaten이라는 말로 쓰죠. 근데 얘가 100% 먹히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영어는 수동이라는 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말은 이 길이 우추라는 말이 안 붙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얘를 붙일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말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가르치다라는 말을 써도 안 되죠. 얘는 가르치다는 먹이다처럼 이 길이 우추를 붙일 수 없어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얘처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가르치게 하다라고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예 피동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쵸? 우리말은 얘가 그래서 항상 모든 말들에 얘가 붙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배우다라는 말을 써도 영어는 배우면 어때요? make에다가 somebody learn을 쓰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learn이라면 그럼 여기다가 be learned라고 쓰면 영어는 수동도 만들어지죠. 근데 영어는 우리말은 배우다라는 말에다가 이 길이 우추를 쓸 수 없어서
광의의 사동을 만들어서 배우게 하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피동은 아예 만들 수도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그래서 달라요. 영어는 비동사 원형이 타동사이기만 하다면 모든 동사를 사역어로 만들 수 있고 모든 동사를 수동어로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예외 있어요. resemble 같은 안 되는 거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건 논외로 하고 거의 대부분을 그러면 사역을 만들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을 수동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우리말은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헷갈리지 마실 건 뭐냐면 우리말에 사동, 피동하고 능동, 수동이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우리말에 능동과 피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영어도 능동과 피동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건?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무슨 동사라야 되냐면 타동사라야 되죠. 왜 타동사라야 되냐면 얘는 소위 수동이라는 걸 만들 때는 영어에서 수동이라는 걸 만들 때는 목적어를 뽑아다가 주어로 만들 건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지만 자동사는 뭐가 없어요? 목적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소위 뭘 만들 수 없냐면 수동을 만들 수 없겠죠. 우리말도 100% 똑같습니다. 한국말도 가다라는 말 수동 만들 수 없어요. 영어도 자동사 가다라는 말을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면 100% 당연히 수동태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능동을 만들 때 이제 한국어는 빠지고 영어합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타동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타동사가 들어오고 목적어가 왔을 때 얘를 뭘로 바꾸는 거냐면 BED의 모양으로 바꾸고요. 이 목적어가 앞에 나가서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일이 나가서 뭘 쓰게 되냐면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 by를 쓰고 명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뭐뭐 하다, 그 다음에 뭐뭐를 또는 목적어는 뭐뭐에게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가, 그 다음에 뭐뭐 되어지다 같은 말을 붙이죠. 뭐뭐 되어지다라는 수동으로 해석을 하고 누구에 의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다른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에 왜 한국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아까 우리 써보니 우리말은 뭐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피동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피동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억지로 우리말의 피동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억지로 막 이상한 말을 만들게 되면 되어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너무 이상하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수동이라는 문장의 모양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 수동의 모양을 갖고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우리말은 어절의 순서를 바꿔도 내용의 변화가 생기지 않거든요. 영어는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는 말을 you를 앞으로 갖고 가서 love I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Tom loves me라고 쓰는 걸 me loves Tom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말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여기 나타나는 수동을 뭐라고 해석해 보는 걸 제가 하나 권하냐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워오셨던 수동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주어가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동으로 우리말의 피동에 해당되는 말로 해석하고 뭐뭐에 의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기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주어를 또는 주어에게 경우에 따라서 주어에 대해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누가 오는 거죠? 동작의 대상이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수동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능동으로 동사 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은 수동태에서 바이 명사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바이 명사를 쓸 거였으면 그냥 능동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중요한 게 얘가 뭘 했는지가 아니고 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쓸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나타나면 얘를 뭐라고 해보라는 거냐면 얘 뭐뭐가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위에 건 지울게요. 위에 있는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었는데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해석이 이상한 경우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냐면 얘를 순서를 바꿔서 말해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한국어의 특징을 살려서 뭐뭐를 에게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을 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놈을 그냥 동사 하다라고 해석해도 해석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대신에 뭐뭐가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요. We build 그 다음에 built the house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얘가 만약에 the hous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was built 그 다음에 by us라고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안 나타나겠지만 이 건 우리가 지었다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고 얘는요 집이 지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집이 지어졌어요 우리에 의해서라고 해석해도 말은 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 의해 집이 지어졌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근데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냐면 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조를 옮겨도 의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이건 뭐 단정적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로 영어를 번역할 때요. 영어 책을 뭐 문학책이건 비문학책이건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거의 대부분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어색한 말로 번역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이라는 건 우리말에 가깝게 옮기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송강호 아저씨가 그 서울대 문서위조학과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기생충 영화에서 영어로 뭐라고 옮기냐면 옥스퍼드 위조학과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바꿔야겠죠. 거기다가 서울 유니버시티라고 하면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이 번역이라면 독해라는 말이 뭐예요? 읽을 독자의 이해할 그런 거죠. 그래서 듣기 시험도 청해라고 하죠. 들리냐 안 들리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내용을 파악했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독해라는 건 우리말에 맞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야, 예를 들어 핫케이크 팔리듯 팔린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말로는 날개 돋친 듯 팔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케이크 위에 아이싱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는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될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데 독해라는 건 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까지 와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 잘하는 독해라는 건 우리말처럼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독해겠지요.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러 가고 싶은데요.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너무 다르거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될 학습스 해석들하고 너무 달라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제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통역하는 사람 중에 누가 수동태를 쓰나? 한국말로 옮길 때 누가 수동태로 번역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 이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수동이 만들어지지 않는 말들은 해석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르치다라는 말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가르치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 teach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ome students 뭐 English 이렇게 써봅시다. 몇몇 학생들이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English를 가지고 와서 is taugh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 건데요? 영어가 가르쳐집니다? 나는 영어가 가르쳐집니다가 좋아요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the students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집니다 이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면 되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라고 해버리면 깔끔하게 의미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수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되어지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도 좋은데 우리말로 수동으로 안 옮겨지는 말이라도 그래도 좀 우리말 같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면 수동태가 주로 쓰이는 경우, 수동태를 주로 쓰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주어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이고요. 밑에 있는 건 이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놈에게 뭔가 일어난 일이 없으면 수동태를 쓰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건 영어도 이상해져요. 우리말은 원래 수동으로 쓰면 좀 이상하고요. 영어도 I turned this book 이라고 하면 내가 이 책을 넘기면 turn the page 뭐 이런 식으로 쓰면요. 또는
그 내가 만약에 이 병을 잡아뜨리거나 이러면 또는 이 병을 부숴버리거나 이러면 이 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병이 부서졌어요 나에 의해서라고 해도 돼요. 책이 넘겨졌어요 나에 의해서라고 해도 말이 되는데 똑같이 turn이라는 동사를 썼지만 I turned the corner라고 쓰면 the corner was turned by me라고 쓰면 그 코너가 나에 의해서 돌아졌어요 라는 말은 찐따 같잖아요. 영어도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왜? 내가 이 코너를 돌았지만 이 코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놈한테 뭔 일이 안 일어나면 수동을 쓰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어도 영어로도 쓰지 않는 말 중에 물론 상황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이 침대에서 그 최용규에 의해 수면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강의실에서 최용규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강의실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으니까. 이 침대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쳤으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셨죠? 자, 그래서 수동태를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번에 나오는 주로 수동태가 쓰이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뭘 내야 되는데 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불분명한 경우, 대체로 그냥 그렇다는 경우에는 얘보다 얘가 어울리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라는 이런 말이요. 그럴 경우에는 주어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나타낼 경우에는 수동을 쓰는 게 오히려 보편적이고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한 얘기가요. 그래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176페이지에 수동태가 주로 쓰이는 경우에 첫 번째 보시면 능동태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을 때 당연히 이런 경우에 주어를 쓸 수 없겠죠. 야, 누군가가 얘를 마고 꼭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someone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라는 말이 중요할 때는 그때는 was killed라는 수동태를 가지고 가는 게 올바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생각해 두시면 그건 사실은 시험 문제와 관련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제가 한 얘기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를 감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제가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두셔야 나중에 아무데나 수동태를 쓰거나 하지는 않는, 오히려 또 반대로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수동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시고 이럴 경우에는 수동을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수동을 잘 가려 쓰는,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수험생활 마치고 나서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어를 좀 언어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이 테이블에서 최용규에 의해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라는 말은 그럼 수동을 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영국에 가면 존 레논이라는 아주 유명한 비틀즈의 멤버였던 그 사람의 살던 집이 지금 박물관처럼 보관이 돼 있고요. 보존이 돼 있고, 비틀즈라는 사람은 그 역대 락 그룹들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세계에 끼친 락 그룹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소위 앨범이, 그러니까 빌보드의 탑 이렇게 이런 걸 찍었던 앨범이 50개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그 비틀즈 이후에 가장 많은 세계인들이 이목을 한 몸에 집중시키고 있는 가수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걸 BTS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TS 정도의 인기를 비틀즈가 그 시절에 누렸는데 1, 2년 누린 게 아니라 한 10년은 계속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존 레논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너무 존 레논을 좋아했던 팬이 저 사람의 최후는 꼭 내 손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약간 정신적으로 질환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존 레논이 사망한 날은 아직도 영국에 그 존 레논의 묘지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몇천 명씩 모여서 추모제를 지낼 정도로 비틀즈 인기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죽은 지가 몇십 주년 기념이었는데 그 추모제 할 때는 영국에 10,000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살았던 집을 오노 요코라는 부인이랑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 집을 아직도 박물관처럼 열어놓고 입장료를 받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가이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이드가 바로 여기에서 존 레논의 수면이 이루어졌어요는 이번에 갑자기 말이 됐죠. 존 레논이 잤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됐잖아요. 자, 제가 오늘 집에 가는데 이 학생이 지금 안 그래도 평소 때 내가 마음에 안 들다가 오늘 특히나 더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저 계단으로 내렸는데 뒤에서 발로 뻥 차갖고 제가 굴러서 뒤졌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 영훈씨 실장이 최용규를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게 내가 예전 강의했던 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노량진에서 내가 강의를 시작했던 곳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와서 바로 여기에서 최영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졌어요라고 얘기하면 이번엔 말이 됐죠. 아, 그러면 여러분 수동이라는 게 뭔지 조금 감잡을 수 있겠어요? 뭔가 이렇게 영향이 끼쳐졌을 때, 바로 영향이 끼쳐졌을 때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즉, 일어난 일, 방금 이 느낌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걸 위주로 표현하는 방법이 수동. 그 다음에 좀 추상적이죠. 근데 원래 언어는 수학하고 달라서 조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감각적인 면이 되는 거고, 소위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는 뒷페이지에 178페이지에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라는 건 아주 큰 중요한 제목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 목적어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는데요. 이 자리에 목적어가 부정사로 되어 있거나 목적어가 동명사로 되어 있거나 목적어가 제귀대명사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놈들을 들고 나가서 주어로 해서 BED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바꾸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바꾸어져 있는 모양을 보는 거니까 뭐 뒤에는 부정사, 동명사, 제기대명사 뒤에는 뭐가 못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BED라는 수동의 모양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요. 178페이지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말은 얘는 각종 영어 시험들에 엄청 자주 출제됩니다. 얘는 뭐 중고생들의 내신 수능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보는 공무원 시험까지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대학 가서 또 많이 보게 될 토익 시험이나 이런 것까지 모든 영어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타동사는 뭐가 있어서 목적어가 있어서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어로 쓰고 BED를 쓰지만 젠장 얘가 자동사가 되면 자동사를 이렇게 BI라고 표기하거든요. 자동사가 되면 얘는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로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자동사는 수동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단어가 자동사처럼 안 느껴지고 꼭 수동처럼 느껴지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틀리지 않게 해서 외워야 되는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이 있어요. 당연히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는데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항목이어서 제가 수동태로 쓸 수 없는 자동사라는 이름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자동사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자동사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하면서 오늘 능동수동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동사 원형을 쓰면 무조건 뭐예요? 능동이에요. 사동, 피동하고 헷갈리지 마요. 동사 원형을 쓰면 무조건 능동이에요. 그 능동을 뭐로 바꿔야? BED로 바꿔야 수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보이다라는 말 다음에 어떤 놈이 있냐면 look이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보다의 수동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is, looked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보다의 수동이 아니고 보이다라는 능동이에요. 보이다라는 능동이에요. 이 보이다라는 말 중에 또 뭐가 있냐면 seem도 있어요.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없냐면 수동으로 쓸 수 없겠죠. appear이라는 말은 나타나다, 등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얘도 보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수동으로 쓸 수 없어요. 아, 제가 앞에다가 보이다라고 써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외우면 쉽다는 거예요. 보이다는 수동으로 쓸 수 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사들이 수동으로 쓸 수 없는 건데 제가 앞에 써드리는 건 우리는 시험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항목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은 수동으로 쓸 수 없는 자동사가 많아요. 다시요, 얘네들이 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 시험에 나오는 놈들을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happen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ake place도 그 전에 occur 합시다. OCCUR이라는 말도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사 중에 단어 두 개로 된 것 중에
take place라는 말도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는 수동태를 쓸 수 없어요. appear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앞에다가 뭐 쓰면 되죠? 얘가 나타나다일 때 this 쓰면 되겠죠? 그래서 disappear이라는 이 동사도 수동태로 쓸 수 없어요. 이 disappear이라는 단어가 수학능력 시험이 생기던 첫 해 문법 문제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문법 문제에 얘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구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가 있냐면 구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중에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원래는 구성되다라는 말은 전부 다 수동어로 써요. 다 수동어로 쓰는데 딱 뭐 하나만 자동사를 쓰냐면 consist of라는 놈만 뭘로 쓰냐면 능동으로 쓰는 거예요. 자, 원래는 구성하다라는 말에요. 뭐가 있냐면 compose라는 동사가 있어서 be composed of라고 쓰면 구성되다가 돼요. 그 다음에 make up이라는 말도 있어서 be made up of라고 쓰면 얘가 구성되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쓸 때 구성되다라는 말은 전부 다 이렇게 수동으로 쓰기 쉽겠거든요. 그런데 consist라는 말은 수동이 아니고 뭘로 써야? 능동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자동사여서.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겠어요? 그러면 be consisted of라는 말이 나타나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무조건 틀리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용법이 헷갈리는 동사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lie라는 동사도 있고요. 얘는 제가 분사편에 가서 한번 설명할게요. lie라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rise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ari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모양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lie, lay, lay 뭐 이렇게 변하는데 타동사는 lay, lay, laid 이렇게 변하고 얘 rise, rose, risen 이렇게 변하는데 걔는 raise, raised, raised 이렇게 변하고 뭐 이래서 아마 그 문법책에서 공부하고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 단어들이 잘 나옵니다라는 걸 제가 정리해 드린 거지 얘만 있는 겁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문법 설명이라면 그 중에서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 외우세요라고 정리해 드린 거고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요런 말들을 기억해 두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얘네들만 외우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는데 요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말로 기억을 내보세요라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수동태와 관련돼서 주의할 것들이 쭉 나오는 건데요. 181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목적어가 절인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주로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나 또는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가급적이면 말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자, they say that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최 씨는 is stupid 바보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끔씩 이런 예문을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만들 때는 보세요. 얘는 지금 얘가 뭐가 되기도 하죠? 목적어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얘는 통째로 최 씨가 어리석다라고들 말을 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군요. 최 씨가 어리석다라고들 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말들이 돌아요라는 말로 바꾸면 되니까 얘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it said라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앞에 주어 뭐 쓰죠? 얘를 전부로 쓸 필요가 없죠. 얘는 뭘로 쓰면 되냐면 그냥 it is said that 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군요. it is said that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그대로 뭐라고 쓰면 되냐면 Mr. Choi is stupid 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최 씨가 어리석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다음에 얘는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최 씨를 주어로 뽑아다가 Mr.
최 씨는 말을 들어요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최 씨가 말을 들어요라고 Mr. 최 is said라고 쓰게 되면 이번에는요 that을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최 씨라는 주어를 이미 뽑아가 버렸는데 이런 말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자리는 이제는 that 절을요 고리타분하게 설명하면 해체하고 뭘로 바꿔야 되냐면 단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이 필요 없어졌으니.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게 되냐면 이제는 부정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최 필요 없고 is stupid을 쓰면 되는데 부정사로 바꿨으니 is가 아니고 뭘로 바꾸면 되는 거죠? to be stupid 이라는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가지고 읽고 여러분이 바꿔보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강의 듣고 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못해요. 집에서 다시 보실 때는 이 문장을 똑같이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봐도 물론 되지만 처음 보는 문장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이런 텍스트는 여러분 그 다른 종류의 강의도 다 마찬가지인데 텍스트는 제가 여기서 이걸 읽어드리는 건 정말 무의미해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래서 수강생들이 왜 너는 교재가 있는데 교재는 수업을 안 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재는 이건 여러분의 복습용에 더 맞추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 같은 경우는 독해책이면 책 가지고 하겠죠. 지문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 근데 독해책이어도 마찬가지로 배우고 난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배운 내용만 정리하는 거지 독해 지문을 다시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배운 내용만, 즉 거기서 배웠던 구문, 배웠던 문법, 배웠던 단어를 정리하고 나면 자기가 공부할 책은 뭐겠어요? 새 책, 다른 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특히나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EBS 교재를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가 그래서 권하는 건 교재를 두 권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는 잔뜩 필기해서 쓰고 필기해버리면 그 자체로 뭐가 돼버리죠? 참고서가 돼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때는 새 책으로 공부하고. 그럴 때 책가 바뀌면요. 참 인생 안타깝게 사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읽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공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의를 본 거나 필기해 놓는 걸 읽는 거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지문을 보면서 이게 뭐였더라라고 자꾸 머리를 능동적으로 써봐야 그래야 그게 내 머릿속에 남고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두 번째 뭐가 하나 나오냐?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나오는데요. 소위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목적어가 두 개면 사형식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요 줬어요. 뭘 줬냐면 그 다음에 최 씨에게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힘이라고 합시다. 원래 예문에 자꾸 대명사 쓰는 거 별로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 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데 일단 뭐 단순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내가 걔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라고 이렇게 쓰면 우리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수동이라는 건 이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는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주어로 쓰는 건데 얘는 현재 목적어가 몇 개죠? 두 가지다.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he를 뽑아다가 그놈에게 줬어요 책을 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책을 앞으로 뽑아다가 책을 줬어요 그놈에게 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으로 he를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1번 he를 주어로 뽑으면 얘는 똑같이 뭐가 될 거냐면 was given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그대로 써야 되니까 he was given a book 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굳이 더 쓰겠다면 by me 쓰겠지만 사실 얘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를 땡겨보냐면 a book을 땡겨볼게요. a book을 주어로 쓰게 되면 a book was given이 되겠죠. a book was given 이라고 쓰고 이번에는 남은 게 뭐예요? 힘이 남았잖아요. 힘 쓰고 그 다음에 역시 by me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a book was given him이라고 써놓고 나니까 여러분 수동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밑에 있는 문장만 한번 보면 given 뒤에 뭐 쓰고 싶지 않아요? 뭐 쓰고 싶죠? to 쓰고 싶죠. 그래서 이 자리에 to를 쓰면 될까 안 될까? to를 쓰면 되죠. 왜 안 돼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틀리진 않아요. 왜? 이놈의 수동태니까. 이놈의 수동태니까.
그래서 얘는 a book was given to him이라고 써서 책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라고 써도 좋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되는데 뭐가 빠지는 경우도 있냐면 to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떤 실수를 날 가능성이 있냐면 요렇게 줬을 때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써두면요. 여기다 1번 이렇게 써두면 답을 표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공무원 시험 같은데 이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틀린 거 아니니까 손대면 안 돼요. 여기에는 was given 님이라는 수동의 모양을 만들어도 좋고, 뭘 집어넣어도 좋고, to를 집어넣어도 좋고. 근데 여러분은 딱 보니까 아까 어땠어요? 넣고 싶었어요? 안 넣고 싶었어요? 넣고 싶었죠. 그럼 미국 놈들은 어떨까? 네, 거의 대부분 다 넣어서 쓰죠.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전달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애매하게 전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조동사 배울 때 워드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드를 쓰게 되면 할 것 같다라는 말하고 과거의 습관하고 총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당연히 잘 안 쓰죠. 근데 문어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주 나타나는 게 글자를 착각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문어체로는 나타나지만 구어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그래서 소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4페이지 보시면 이 수동태를 만드는 게 중고등학생들의 내신 시험에도 엄청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들 인기 메뉴거든요. 그 두 번째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을 한번 볼까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 made 내가 시켰거든요. 걔한테 뭐 하라고 시켰냐면 뭐 하라고 할까요? 피아노를 쳐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역동사는 뒤에 뭘 쓰지 않죠? 부정사 to를 쓰지 않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인 played piano라고 쓰잖아요. 연주하다라고 할 때 악기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더 써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뭐 일반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말할 때 틀려서 좀 이상한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더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수동태를 만들게 되면 이번에는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he가 나가겠죠. he가 가고 여기 있는 놈 was made 되면 되겠죠. he was made까지 쉬운데 그 다음에 남은 놈 쓰면 되는데 이 play를 쓸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사역동사여서 to를 날렸지만 얘는 동사가 사역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비동사네요. 그러니까 얘는 to가 날아갈 수 없어요. 그냥 play라고 쓰면 어떻게 됐냐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는 틀린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He was made to play the piano라고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얘를요, 지각동사로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예문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복습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so가 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예문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so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what made가 아니고 뭐 쓰면 되는 거죠? was in이라고 쓰고 to play the piano라고 쓰면 이 자리에 뭐가 살아나도록 to가 살아나도록 하는 걸 유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84페이지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3번 주어가 부정어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어가 부정어로 되면 Nobody knows him 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요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를 수동을 만들면 앞으로 가서 he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is known이 되겠죠. is known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쓰냐면 by nobody라고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요. 참 여러 가지로 틀린 문장이 돼요. 일단 뭐가 틀렸냐면 영어는 긍정과 부정에 관한 얘기를 앞쪽에서 결정하지 뒤로 가서 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앞을 긍정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 유명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를 가서 근데 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영어는 없다고요. 이게 양놈들의 그 언어 습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I think 내 생각에 최씨
is not stupid. 어리석지 않아 라는 이 말은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말처럼 보이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쓰게요? I don't think라고 부정어를 앞쪽에 달죠. I don't think 그 다음에 Mr. 최 is stupid 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영어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하기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를 문법적으로 문법책에서는 설명할 때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수동태에서 그 by의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규칙 같고 어렵잖아요. 그냥 원래 영어는 앞에서 했던 말을 뒤로 가서 부정어로 뒤집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니 얘를 뭘로 바꿔야 되죠? He is 그 다음에 not known으로 앞쪽에서 부정을 내버려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정을 내버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by를 이번에는 nobody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야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nobody라는 부정이 아니라 얘를 긍정의 내용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by anybody라고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틀려요. 이렇게 써도 틀려요. 이렇게 쓰면 왜 틀리냐면 자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한 번에 점프해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186페이지에 있는 by 이외의 전치사가 쓰이는 수동태로 넘어갈 건데 그래서 그 185페이지에 있는 진행형의 수동태, 완료형의 수동태를 좀 이따 갈게요. 얘는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쓰지 않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첫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치사 뜻이 있어요, 없어요? 아동 여러분, 첫 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 까먹고 싶건 전치사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뭘 물어요. in이 무슨 뜻이죠? 안에, 아웃이 밖에. by는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 그러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말일 때는 by를 쓰겠지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by를 안 쓰고 딴 걸 쓰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아니죠. 얘네들이 안 알리려고 방해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야, 걔 아무도 걔 몰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모르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 자리는 by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죠.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누구에게라는 말에 해당되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to를 써야 올바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무조건 by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야, 최용주가 죽었대. 그래서 내가 그 소식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요. I was surprised. 내가 정말 놀랐거든요. surprise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the news를 쓸 때 이 뉴스를 by로 쓰지 않겠군요. 우리말로 의외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by는 행위자를 나타내는 건데 뉴스가 와가지고 놀래라 이래갖고 놀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고 나는 그 소식에 놀란 거잖아요. 딱 하나를 찍어서 이 소식에 놀란 걸 쓸 때는 뭘 쓰는 거예요? as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공식처럼 그래서 말이라는 건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혹시 놀라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다 at이 와야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야, 그러면 놀랄 때는 at을 쓴다라고 알면 될 일이지 이걸 be surprised at이라고 수거라고 외우십니까? 우리 첫 시간에 be afraid of로 돌아가 볼까요? of를 수거라고 외워야겠습니까? 아니요. 뭔가 놀란 일일 때는 at을 쓴다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책에는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게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죠? 흥미나 관심거리는 뭘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수고로 외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be interested 다음에 in 쓰잖아요. 아, 그러면 관심거리, 흥미거리는 다 in을 쓰는구나. 왜? 어디에 푹 빠지는 거니까. 야, 최용기를 만났더니 영어 문법이 재밌어요. 세상에 이런 문법은 처음 봤거든요. 여태까지는 문법을 계속 번호 써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저 중학교 때 진짜 싫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고등학교 때 막 번호 붙여 써놓고 이해되지? 이러는 거 완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뭘 이해돼요? 써놓고 암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말이지. 문법은 이해하는 거야 라는 말을 당신들이 뱉어놓고 그 말을 책임을 못 지니까 하는 말인 거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왜 이 자리가 by가 아니라 at이 되는지는 이해하는 거지만 한번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놀라는 종류의 at을 쓴다는 건 암기의 영역입니다. 이해의 영역과 암기의 영역을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암기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른 영어 지문을 많이 봐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올바른 공부 방법인데요. 부정사엔 세 가지 용법이 있다. 이해되니? 뭘 이해돼요?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부정사가 뭔지 어떤 식으로 이 문장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1차 이해, 그 다음에는 암기의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왜 문법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는 거지. 단어를 이해합니까? 암기하는 거지. 문법도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어도 어떤 단어들은 왜 그게 이 뜻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attach라는 단어는 붙이다라는 뜻인데 우리말하고 달라서 영어는 이 붙이는 동작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사물이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런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개념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서 붙이다라는 말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붙이는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걸 뭘 딱 들러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해서 들러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벽에 붙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람한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뭐 한다고 그래요? 집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attach는 붙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즉 부착하다도 되지만 접착하다도 되지만 집착하다도 되고 명사로 썼을 때 그러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그 착은 뭐라고 그러죠? 애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거죠. 왜 attach가 그렇게 활용이 되는지를 설명한 건 지금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attach의 뜻을 외우는 건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제발 모든 학습은 이해에 기반한 암기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해하는 걸로 끝난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 중에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반복을 통해서 다 몸이 습득하고 암기하는 거죠. 태권도 정권 찌르기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은 이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한 몸이 암기를 하는 거죠. 예, 근육이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동작을. 그래서 훈련이 많이 되면 실전에 투입이 돼도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가 머리를 따로 쓰지 않아도 근육이 암기한 대로 움직이죠.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암기의 영역이에요.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많은 지문을 읽어보세요. 미국에 갈 수 있다면 미국에 가서 또는 미국인 애인이랑 같이 지낼 수 있다면 미국인 남편이랑 미국인 부인이랑 같이 집에 살면서 언어로 뱉어봐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인풋의 과정이 들어오는 거니까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도 되는데 시험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로 봐요? 시험을 말하기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에 적혀있는 글자로 봐야 되는 거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익히려면 글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문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별로 많이 안 보거든요. 하나를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얘네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죠. 자, 이렇게 최용규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좀 생기고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I'm interested, 내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죠. 영어가 나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이게 잉글리시께서 오셔가지고 재밌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는요 영어라는 과목 안에 푹 빠져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 흥미 또는 관심의 대상은 in을 쓰는 거랍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 자리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함께 가지는 with가 기쁨을 나타낼 때는 with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이해하려고 해보셔도 좋고 그냥 바로 그냥 암기의 단계로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영어는 주로 with를 써서 그래서 나 너에게 동의해라고 할 때도 우리말로는 너에게 to지만 to를 쓸 것 같지만 영어는 to가 아니라 I agree with you라고 그래요.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 즐거운 감정 상태를 가지는 건 공유하는 것으로 봐서 전치사 with를 쓴다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건 저를 만났을 때 들을 수 있는 얘기지 딴 책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는요. 아 기쁜 건 with 쓴대라고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대신에 모든 형용사 나올 때마다 이걸 수고라고 외우고 있는 건 좀 미련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자리에다가요. be known to anybody를 쓰기도 하지만 뭐를 쓰기도 하냐면 be known for를 쓰기도 해요. be known for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be known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기 for이 anybody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 be known이라는 수동의 모양 뒤에는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to도 있고 be known for도 있고 be known as도 있어요. 얘가
be known to라고 쓰면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얘기고, 여러분 보통 영어책 보면, 자, 집중 여기 봅시다. 보통 영어책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 알려지다, 뭐뭐로 유명하다, 그 다음에 뭐뭐로 뭐 알려지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말처럼 하는데 알려진 거하고 유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게 되냐면 뭐뭐에게 알려지다 라는 얘기는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최용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에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 이라고 하면 뭐뭐로서 알려지고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 알려진 거 다른 말 아니에요. as는요 뭐뭐로서 유명한 거예요. for이라는 말은 로서라고 썼을 때 보통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로서는 지위,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최홍규가 영어 강사로 유명하면 as 쓰겠죠. 최홍규가 문법 강의로 유명하면 그러면요 그때는 for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얘는 전혀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중고등학생들의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to가 맞니 for이 맞니 또는 to가 맞니 as가 맞니를 물어보지만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for이 맞니 as가 맞니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는 전부 다 한 개 됐고요. 딱 한 가지 뭐가 남았냐면 185페이지에 진행형의 수동태, 완료형의 수동태가 남았는데 얘는 모양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모양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죠? BING로 생겼죠. 진행형을 수동태로 만들 때는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BED로 생겼죠. 그러면요 그 BED를 여기 마지막 놈하고 겹쳐서 얘를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be 썼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뭘로 바꾸면 돼요? being으로 바꾸면 되네요. 그리고 ed로 바꾸는 거예요. 자, 완료형의 수동태 봅시다. 완료는 어떻게 쓰죠? have ed로 쓰죠. 수동태 어떻게 쓰죠? be ed로 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를 뭘로 합치는 거잖아요. 얘를 요걸로 바꾸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남죠? have 쓰고요. 그 다음에 been 쓰고요. 뭐가 남냐면 ed가 남으면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을 때는 어떻게 볼까? 얘를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BING하고 그렇게 됐겠네. BING하고 뭐가 붙었어요? 또 하나는 BED하고가 붙은 거군요. 그러니까 BING라는 진행과 그 다음에 뭐가 붙었죠? BED라는 수동이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럼 뭐하고 뭐가 붙은 거예요? have하고 ed가, 그 다음에 be하고 ed가 붙은 거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죠? have ed라는 완료와 그 다음에 여기 BED라는 수동이 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수동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have been ing라는 이런 말을 만약에 봤어요. have been eating이라는 이런 말이 보였으면 얘를 읽을 때도 똑같아요. 얘를 읽으면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have와 뭐가 붙었어요? ed가. 그러니까 뭐가 붙은 거지? 완료가.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뭐로 붙었어요? be와 ing가 붙었네. 그럼 완료가 뭘로 쓰인 거예요? 진행형으로 쓰였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결합을 해볼 수도 있고, 주로는 근데 결합된 꼴을 읽어야 하니 읽을 때 이렇게 가운데 있는 놈이 두 개의 모양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서 앞에 있는 동사와 꼴, 앞에 있는 동사와 꼴을 합친 모양으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능동수동 강의는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